안녕하세요. 이민경 힘경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 비영리 법인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사단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자본금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운영하면서 보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비영리 법인 그 자체 설립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공익법인 설립이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할 적에 이제 비영리 법인 설립에 준한 것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공익법인을 등록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것을 비영리 법인 설립 당시에 반영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추후에 반복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할 때보다 공익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이제 준수해야 될 게 많고 또 개정을 해야 될 것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영리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것을 초반부터 잘 해갖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173조에 따르면 사원의 총회 결의는 정관을 달리하지 않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정관에 달리하지 않는 한 라는 말은 정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숫자다 라고 했을 적에는 정관을 다른 내용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도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이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단 정관 변경의 경우는 민법 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정관이 달리하지 않는 한이 전제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숫자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관에서 특히 의결 정족수를 나중에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되니까 미리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법인에 그칠 경우에는 임원과 감사까지 해서 5명 정도라도 상관이 없지만, 공익법인이 되려면 최소 임원이 7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공익법인의 임원의 구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이 기본이니까 최소를 하더라도 7명이 되어야지 공익법인으로서 성립이 되니까, 비영리 법인이 됐다 하더라도 임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공익법인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최소 7명 이상의 그 중에서 감사가 2명이 포함되는 임원의 숫자로 구성되었을 때 공익법인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이 우리 회원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회원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익법인으로 갈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기부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문제가 생기신 분이 연락을 와서 또 파악을 한 사항에 의하면 2024년 7월 31일을 기해서는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면 안 되고 기부금 포탈 136인가 하여튼 기부금 포탈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기부금 포탈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홈페이지 1개 이상은 링크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필수사항 세 번째로는 해산시 자녀재산의 국고 귀속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가정하면 어떤 문구냐면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자녀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엄격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적에는 공익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또 공익법인 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될 문서가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했는데, 저희가 공익법인 등록을 하려고 진행을 하던 한 케이스가 이제 지역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선거운동을 참여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대표를 변경하는 그와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여부 확인서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내야 되는 서류는 공익법인 등 추천신천서, 법인 설립 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 및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의무 이행 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한 후에 공익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할 때는 최종 목적인 공익법인 설립에 무리가 없도록, 공익법인 지정에 무리가 없도록 반드시 공익법인 등록을 할 때 필수사항을 비영리 법인 등록 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기 위한 영상이라는 점.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